본 채널은 땅굴을 왜 못 찾는 거냐, 땅굴을 찾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를 위한 영상이며 흥미 위주의 영상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가공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지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혹 재미를 기대하신 분들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아주시면 물론 감사드리고요. 이상 터널 헌터였습니다. 저는 제사 땅굴 실제 발견자입니다. 들어가서 이제 거기 시총 상단에 이 모래주머니를 덮어놓거든요. 그 외부 음이 들어가지 말라고. 그거를 치우고 제가 귀를 대봤습니다. 귀를 대보니까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은 그 모나미 볼펜을 가지고 유리면을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따따따따따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소리 들리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그 이제 낮에라서 해가 좋았어요. 그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 시계를 이렇게 시계 유리 크리스탈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반사를 시켜가지고 저 밑에 보니까 물이 파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맴돌이가. 그래서 제가 빙고! 이거는 에너지가 물을 흔든 거거든요. 전자파 잡음에 의해서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야, 이거는 맞다. 에너지가 전달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그 진원점 계산 방향이 맞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소리가 잡힌 10여 건을 전부 이 A0, B0, C0, D0 그 사이에서 어디에서 소리가 가장 빨리 잡히느냐, 어디에서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느냐, 이걸 가지고 판정을 한 다음에 80-14번 공이 가장 소리가 빨리 잡히고 크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공에서 또 상하로 어느 깊이가 가장 소리가 빨리 잡히고 크게 잡히나, 그 빨리 잡히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계산을 한 거죠. 1m 단위, 맨 처음에 10m 단위로 했을 거예요. 10m, 5m, 2m, 1m 이렇게. 그래서 해보니까 147m의 진원점이, 그 물리적 진원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11월 30날 아침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싱글벙글 하면서 얼굴이 쫙 펴지고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검사는 이제 계속해도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펀치볼 저 바닥이 아주 아름답고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시나 그 정도 있는데 3군단 땅굴 탐지 전담관 이재섭 대령이 도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령이 저한테 대뜸, 야, 최소령 너 오늘 얼굴 완전히 펴졌다. 얼굴 색이 굉장히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니? 나한테 얘기해. 나한테만 얘기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재섭 대령은 그 정보 분야에서 오래 근무하신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표정을 읽는다든가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별거 아니고요. 저 밑에 펀치볼 마을 좀 내려가게 좀 태워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당시 저는 집차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대령 차를 타고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과장님, 최선영입니다. 그 진원점 확인했습니다. 내일 CW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옆에서 이제 이재섭 대령 다 들으셨죠. 그 이재섭 대령이 가셔가지고 3군단에서 8절지 2장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셨어요. 보고서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3군단 참모장 준장 김석재님에게 보고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나중에 하셨습니다. 근데 김석재 준장이 누구냐면 제 생도 1학년 때 우리 훈육관이에요. 제가 1학년 때 육사 때 동교장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보고를 했다고 해서 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고, 어쨌거나 다음날 아침에 그 과기원 CW가 딱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김선 박사하고 이제 20하고 20 사이에 이제 147m의 진원점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김선 박사가 저에게 그 무식한 돌보병이 뭘 계산했다고 그러십니까? 귀찮게 자꾸 여기로 오라고. 그래서 아니 돌보병도 무식하게 계산하면 정답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오긴 뭐가 나와요. 이러면서 저에게 막 핀잔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김재원 박사하고 저하고 친합니다. 이미 김재원 박사는 84년부터 제가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그 이제 스스럼 없이 그런 정도의 농담은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재원 박사가 이제 송중기하고 수신기를 넣어가지고 찍었어요. 찍었는데 바로 나오죠, 거기에. 20하고 20 사이 넣으라니까 딴 데 한 데가 없어요. 그냥 거기다 바로 넣었으니 바로 나온 거예요. 신호가 딱 영상은 아니고 신호가 나온 거죠. 김재원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 차량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 펀치볼 마을 바라보면서 할 말이 없네. 이게 한 2번 정도 했을 거예요. 전자파 우리나라 카이스트 최고 박사가 무식한 돌보병한테 핀잔을 줬는데 거기서 땅굴 신호가 잡힌 거예요. 그것도
1m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147m. 그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김수현 박사가 거기 또 과거에 찍었더라고요. 찍었는데 땅굴 없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 그 장소예요. 그러니 본인이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건 맞는 말이죠. 그때 이제 과장님이 궁금해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보시고 막 과장도 흥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미군 팸수도 불러가지고 이제 찍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중 확인이 되고 또 저는 뭐 한편으로는 미군도 이거 참여했으니까 당연히 미군 장비도 찍어야지. 미군 장비를 빼버리면 앞으로 미군 협조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군을 팸수를 불렀죠. 그 팸수가 또 그 다음날 왔어요. 그 팸수 찍으니까 또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파 장비 2개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뭐 너무나 룰루랄라한 거죠. 뭐 이제 전자파 장비 2개에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땅굴을 이제 찾아내는 거는 이제 오직 시간 싸움일 뿐이고 땅굴은 도망가지 않는다는 정호영 참모총장의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당시 거기에 시추기가 2대인가가 있었거든요. 그 시추기 한 대를 불어올린 게 이제 불러올렸죠.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추기 가지고 이제 시추해가지고 제 10, 20, 30, 40, 50, 60이 맞은 거예요. 그럼 1에서 5까지는 왜 안 맞았고 1에서 5까지 안 맞은 거를 어떻게 아느냐? 우선 그 시추 로드가 7.62m인데 그 7.62m마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내려가거든요. 그 연결 부위가 이게 느슨해지면서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이게 정확한 직선이 아니고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지질 구조가 뭐 통상 보면 이제 균질한 지질, 이걸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데 호모지니어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그 레이어들도 있고 그다음에 단층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얘가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맞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47m 있다 했는데 180m까지 내려가도 깜깜무소식이면 안 맞은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미군 아울팀을 부르겠습니다. OWL입니다. 편차 측정반이죠. 그걸 이제 글을 하더라고요. 불러가지고 편차 측정반이 측정한 데이터를 저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지금 마트에 감열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딸딸딸 말아가지고 점이 1m에서부터 점 밑에 180이면 180m까지 각도만 나오는 거예요. 각도. 그걸 가지고 밤에 이 여관방에서 이 작도 기계를 가지고 이 모는 종이에다 제가 밤새 그 점을 찍어서 그리는 겁니다. 150개를. 찍어보면은, 땅굴은 여기 있는데 시추공이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나가버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음날 이제 아침에 과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하면은 우리 과장님이 야, 시추기를 이게 동쪽으로 나갔으니까 서쪽으로 3m 옮겨.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3m 옮기면 이제 두 번째 공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서쪽으로 3m 옮겼더니 얘 또 깜깜무소식이야. 나중에 또 측정해보니까 얘는 이제 동쪽으로 나가버렸어. 반대로. 그러니까 막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서 5공을 하고 6공째가 이제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게 12월 24일 새벽 01시 28분. 그러니까 2부가 아니고 2부 전에 아침인 거, 새벽인 거죠. 01시 28분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이게 딱 명중을 해가지고 로또가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에어가 땅굴 안으로 그냥 무한히 퍼지고 바닥에 딱 닿더라고요. 김기준 상사가 과장님 로또 바닥에 닿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도장 찍으라는 얘기는 분명히 돌리라는 얘기죠. 네. 돌리면 안 들어가요. 이게 한 10cm, 20cm밖에 안 들어갑니다. 네. 돌려가지고 딱 이제 로또를 거기다가 박아놓고 그날 철수해가지고 펀치볼에서 과장이 당시 정보참모부장 배대홍 소장님하고 참모총장 이종구 참모총장님한테 됐습니다.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딱 요 2마디 보고를 하고 발견 당시에 21사단에서 소령 2명이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탐식과장님이 정진무 소령에게 야 네가 가서 너는 전화하지 말고 전화하면 다 옆으로 이 사람 다 들 수도 있으니까 네가 가서 직접 보고 드려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진무 소령하고 또 다른 김소령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사단사령부로 갔고 탐식과장하고 심석위원은 서울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3군단 탐지전단관은 3군단으로 출발했고, 저는 여관방에 여관방으로 가기 전에 먼저 그 펑크하우스 중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시추공 카메라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제 마창난 거를 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인공물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공물이 없으면은 또 이게 아니니까. 카메라를 보내달라고 전화를 하고, 이제 여관방에서 자는 동 마는 동 그렇게 날밤을 새우고
근데 뭐 에피소드면 또 상군단 전당관님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상군단 사령부로 가지 못하고 5시 뭐 반경인가 6시쯤 돼가지고 다시 펀치볼에 저희는 여관으로 다시 빠꾸해서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어쨌거나 그렇게 된 상태에서 다음날 아침에 미군 시추군 카메라가 딱 그 현장 입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찾게 됐는데 그날이 89년 12월 24일 새벽 01시 28분인데 6곡만에 찾았고요. 1땅굴은 시추공 없이 찾은 거고 2땅굴은 45개, 45개를 뚫어서 찾았고 3땅굴은 한 뭐 80여 개째 뚫었는데도 못 찾아가지고 그 시추공 하나가 북한이 그 폭파시켜서 땅굴을 함몰시키려고 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렇게 한 것에 의해서 땅굴이 함몰되지 않고 15cm 옆에 있는 시추공이 폭발하면서 들켜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그 3땅굴은 귀순자가 진술한 거로부터 4년이 지나가지고 땅굴을 찾게 된 겁니다. 4땅굴은 어떻게 됐냐? 소리를 들어서 테이프를 갖고 온 날로부터 그게 89년 8월 19일입니다. 19일일 거예요. 19일이 토요일이고 20날이 일요일이고 21일 날 제가 펀치볼에 도착했습니다. 8월 19일로부터 89년 12월 24일 날 마창이 뚫렸으니까 8월 19, 9, 10, 11, 12 4달하고 닷새 만에 뚫린 겁니다. 이건 땅굴 발견 역사상 최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47m에서 공격용 땅굴을 찾은 것으로는 이 터널헌터 당시 최태선 소령 최태선이 찾은 게 세계 기록입니다. 여러분 제 자랑 같은데 제 자랑 아니고요. 어쨌거나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널헌터였습니다.